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어, 어제가 생각보다 두 번 들려가지고 어제 생각보다 어려웠다. 경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한번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 뭐였죠? 그 인터컨 컵인가?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서 페네르바체하고 빌바오, 이게 유로파 경기가 하나 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랑 똑같이 챔피언십이랑 챔스가 있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오늘은 뭐 챔스 챔피언십 따로 안 나누고 그냥 동시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어제 뭐 따로 나눠서 해봤는데 별 좋지 않았더라. 해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네르바치하고 빌바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이랑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회차가 바뀌었죠. 자, 페네르바체하고 빌바오, 지금 유로파에서 순위 보면 빌바오가 라치오하고 승점이 같거든요. 4승 1무 프랑크랑. 그래서 9득점에 2실점,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는 2승 2무 1패. 그러니까 8위까지 들어야 그래도 좋고 9위부터는 또 좀 빡세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래도 8위하고도 승점 2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1위하고도 5점 차입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다. 뭐 1위하고 지금 순위가 뭐 페네르바체가 뭐 15위라고 해서 뭐못 넘을 산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페네르바체 일단은 프레드 경고 누적, 그리고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한두 명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에딘 제코, 엔네시리, 그리고 두산 타디치, 생 막시마,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또 웬만한 선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페네르바체에 비해 큰 장기 부상도 에레라 말고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페네르바체도 멤버가 좋긴 한데 무리뉴 감독 그 체제에서 어쨌든 홈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그때 라이벌전인 갈라타전 지고 난 이후에 아직 홈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맨유 만나서도 비겼고, 지난번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트벤테 원정에서도 비기고, 나름 유로파 성적이 괜찮아요.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빌바오는 아시다시피 지금 5연승,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 비아레알, 레알까지 이기면서 리그 4연승이죠. 그리고 얘네는 유로파에서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엘프스볼이 3대0. 그러니까 그 원정에서 로마나 루도고레츠 상대로 좀 지다가 그 역전했거나 이제 비겼던 경우라 페네르바체 홈이면 조금 빡셀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무정도 봐야 되지 않나. 요거 지금 페네르바체하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빌바오 프렌 가셔도 되는데, 빌바오가 그 전에 이제 전적들이 뭐 최근에 꽤 장기간 무패를 하고 있어요. 한 11경기 정도 되나? 그리고 패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만약에 무각이 좀 빡세다 하면은 빌바오 프렌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네르가 홈이라서 그냥 저는 무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도 레버쿠젠하고 인텔을 이제 무 보면서 프렌 봤었는데, 프렌과 무를 이제 동시에 가다 보니까 이게 프렌이 안 나왔을 경우에 이제 다 미끄러져서 저는 일단 뭐 첫 경기기도 하고 흐름상은 빌바오 프렌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 맨유전에서도 결국에는 1대0으로 지다 비겼던 상황이고, 페네르바체가 요새 뭐 잘하고는 있긴 하지만 패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베식탁스 원정에서도 졌고, 다만 이제 홈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흐름으로만 보면 빌바오 프렌 갈 수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랑 프렌을 보지만 고배당 그냥 무 정도로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 경기 결과들을 보니까 와, 이게 브레스트도 이길 줄은 몰랐고 무승부까지 봤는데
그리고 오히려 뮌헨하고 파리만 좀 시원하게 이겼지. 리버풀도 한 골 차. 그리고 뭐 다른 상황들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만 보겠다. 왜냐면 어제 생각지도 못하게 무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데는 무가 안 나오고 오히려 레알도 이기고 에스턴도 이겼고 썬더랜드 뭐 포치머스 번니 다 비겼죠. 자그레브까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 보고 넘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AT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반부. 이건 사실 뭐 AT 봐야죠. 이거는 사이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리고 보타보구하고 파추카 경기는 건너뛸게요. 이거 컵 대회라서 경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AT 3승 2패. 슬로반부 0승 5패입니다. 무승부조차 없어요. 그리고 득실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AT 결장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슬로반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공격에 어시가 제일 많은 톨리치라는 선수가 이제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반부가 지난번 AC 밀란전 졌기 때문에 물론 3대2로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셀틱 5실점, 뭐 맨시티 4실점, 디나모 4실점 해서 뭐 AT가 홈이고 AT가 뭐 세비야를 지난번 가까스로 이기긴 했지만 뭐 다음 경기 헤타피전도 준비해야 되긴 하는데 챔스에서 뭐 성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벤피카하고 릴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프라와 상대로 이겨서 지금 연승 중이라 이번 경기까지 잡아야 남은 경기 레버쿠젠하고 짤지 원정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T 승을 보지만 일반 승이 1.01밖에 안 돼요. 2마인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슬로반부의 그동안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사실 일단 2마인하고 오버를 같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만에 하나 슬로반부가 선제골 넣으면은 이게 2마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3대1 스코어 나오면. 근데 AT가 지난번 스파르타 프라와 6대0으로 이긴 거 보면은 2마인 이 제일 좋아 보이고 왜냐면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이 오버인데 사실 오버 갈 거면 3.5 오버니까 4골이 나야 되잖아요. 오히려 AT 3마인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고배당으로 4.5 마인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요거는 2마인에 고배당으로는 3마인까지 노려보겠다. 왜냐 셀틱한테 5실점 하는 거면은 저는 AT 정도의 지금 홈에서의 그 승률이라면은 리그에서는 좀 아슬아슬하지만 슬로반부 정도는 때려잡아야 된다 봅니다. 아무리 리그 경기가 있더라도. 그래서 2마인에 3마인까지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릴하고 슈투트그라츠. 자, 요거는 어제 이제 승무패 분석할 때도 제가 분석을 끝냈는데 릴 승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얘네가 예전에 24년도에 컨퍼런스에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정에서 릴이 3대0으로 이겼고 홈에서 일단 1대1로 비겼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릴이 리그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무패는 아니었나? 홈에서? 잠깐만요. 홈 무패인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기억으로는 홈 무패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릴이. 아마 홈 무패는 아니네. 파리한테 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무패를 좀 오래 달리고 있다. 지금 경기 수로 보니까 한 14경기 무패거든요. 무승부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무가 한 6무 정도? 그리고 8승인데 이게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집니다. 저 릴이. 뭐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최근 리그 성적 보면은 뭐 브레스트, 스타드렌, 뭐 리옹하고 비겼고, 그래서 지금 챔스로만 보더라도 유벤이 선제골도 넣었고 유벤전, 레알도 잡았고, 그래서 지난번 볼로냐 전까지 AT 원정에서도 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경기 무패. 그런 릴 상대로 슈투트그라츠가 지난번 지로나전 이겼다고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슈투트그라츠도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 한 골차, 뭐 브레스트 한 골차. 의외로 실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1승 4패로 득점이 2득점밖에 없지만 실점은 릴하고 비슷합니다. 릴이 5실점, 얘네가 6실점.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앙헬 구메즈랑 제그로바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고, 그거 외에는 크게 결장이 없어 보이는데 이 조나선 데이비드한테 이제 골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슈투트 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수비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주전 키퍼가 부상입니다. 그거 외엔 딱히 없는데, 이게 슈투트 그라츠 홈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릴 홈이라 이거 릴 승 보고 저는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배당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릴 승에 마행까지 봅니다. 요거.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이 다음 경기가 잠시만요. 마르세유 원정이긴 한데 이틀 뒤거든요. 그래서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릴도 파리 안에 들려면 승리가 꼭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남은 올해는 이제 챔스가 끝났지만 남은 일정이 좀 빡세요. 리버풀 원정, 그리고 페노르트하고의 그 홈에서의 경기. 그래서 오늘 슈투트 그라츠 정도는 때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카디프하고 프레스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원래 요즘엔 이제 챔피언십, 뭐 컨퍼런스, 유로파는 뭐 원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대가 어제처럼 이제 따로 나눠 가려 하다가 나눠 가도 성적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챔피언십, 이제 2시 45분 경기까지 끝났고, 카디프하고 프레스턴 챔피언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디프하고 프레스턴이 사실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도 안 나거든요. 득실도 얼추 비슷하고, 근소하게 프레스턴이 앞서긴 하는데 이 카디프가 홈에서 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턴은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에서 5무 4패로 뭐 무가 많긴 하지만 아직 1승이 없어요. 카디프도 마찬가지고 원정에선. 근데 홈에서 카디프는 원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홈 카디프가 좀 더 낫지 않나. 결장자도 막 크게 없고, 뭐 프레스턴도 마찬가지로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합니다. 근데 이 상성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프레스턴이랑 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엔 지금 지난번 코번트리전까지 비기면서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아마 얘네가 그때 경기가 취소돼서 아마 경기가 안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턴은 셰필드 웬즈전을 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텀이 좀 있었다. 그리고 프레스턴은 4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카디프는 그래도 최근에 뭐 노리치전을 이겨서 5경기 승리 없지만 프레스턴은 더 깁니다. 얘네 지금 몇 경기지? 10경기째 승리 없네. 근데 10경기 동안 7무 3패입니다. 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카디프도 최근 홈에서 연패 중이고. 근데 프레스턴도 지금 4연속 무승부라 쉽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리 프레스턴이 원정 1승이 없어도 무가 많고, 카디프가 홈에서 무가 없는 팀이지만 뭐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일정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무 찍거나 패스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왜냐면 챔피언십은 좀 적어드릴게요. 좀 빡세 보여 요거는. 두 팀이 이제 그러니까 무승부 없다는 게 좀 걸리는데, 홈에서 원정에서는 또 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카디프가. 그래서 요거는 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시티하고 와포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번에 갑니다. 어제처럼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일은 아마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원래 낮에 올려 했는데 분석을 다 끝내고 내일은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너뛰는 건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중요한 경기, 거의 유로파 위주로 할 것 같긴 해요 내일. 자, 헐시티하고 와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시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꼴찌거든요. 승점이 딱 2배 차이 나고 와포드하고, 그리고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헐시티는 원정이 그래도 홈보다 좀 더 좋은 팀인데, 그리고 와포드의 이제 단점이 홈에서 7승 2무로 무패거든요. 물론 헐시티가 홈에서 꼴찌긴 합니다만은 원정의 와포드는 홈하고 너무 차이 나요. 2승 1무 6패. 완전 고점에 있다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원정의 와포드라면 헐시티도 해볼 만하다. 근데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잠브라노 미드필더 출전 정지고, 공격에 2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몇 경기째 계속 못 나오고 있죠. 거기에 비해 와포드는 딱히 크게 결장이 없습니다. 장기 부상 말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와포드가 좋다. 다만 이제 상성은 뭐 반반이에요. 반반. 최근 20년도 이후에 1승 1패니까 반반이고, 헐시티가 최근에 너무 안 좋거든요. 10경기 못 이기는데, 아까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7무 3패인데 얘는 반대입니다. 반대. 3무 7패. 그래서 최근 6연패가 좀 뼈아프죠. 블랙번전까지 졌기 때문에 최근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헐시티는 승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와포드가 뭐 홈에서 무패긴 해도 원정에서도 최근 플리머스나 셰필드 상대로 셰필드 왠즈입니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헐시티보다는 와포드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흐름상. 근데 과연 헐시티가 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히 와포드가 흐름이 좋다고 해서 와포드 프렌 가기에는 헐시티가 뭔가 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다만 헐시티의 결장, 경고 누적, 뭐 출전 정지, 공격의 부상까지 생각하면은 이번에도 승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헐시티. 그래서 저는 와포드가 원정이 안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많아요. 뭐 리즈도 한 골, 예전에 이제 맨시티전도 한 골, 컵 대회,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한 골. 그러니까 최근에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딱 한 번 졌거든요. 블랙번전부터 포함해서 셰필드 왠즈 6골, 스완지 1대0 패배 말고는 플리머스전도 이기다 비겼고, 물론 홈 경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프렌 봐야 될 것 같아요. 와포드 프렌. 헐시티가 뭐 6연패를 끊어내면서 이기면 좋지만 뭐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포드가 최근에 쉽게 안 졌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헐시티의 홈 성적만으로는 좀 빡셉니다. 득점도 그렇고. 그래서 와포드 프렌. 프렌 보도록 할게요. 챔피언십은 적어드릴게요. 와포드 프렌스. 물을 갈지 와포드 승을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렌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미럴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요게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럴이 순위는 셰필드한테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2위거든요. 승점이 이제 리즈하고 2점 차인데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중요하고, 뭐 득실은 압도하진 못해요. 오히려 득점이 리즈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득실 전체적으로 보면 좋고, 미럴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비해서 득실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얘네도 득실이 플러스고 홈의 성적이 좋습니다. 5승 2무 3패. 셰필드도 홈에서 무패팀이거든요. 근데 원정도 나름 성적이 좋습니다. 뭐 미럴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미럴이 홈이긴 한데 지금 경고 누적도 있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공격의 부상은 이제 장기 부상이라서 셰필드는 미드필더의 부상으로 이제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온 선수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공격에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캠벨. 근데 완전 결장은 아니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못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미럴이 한때 되게 잘했었거든요. 홈에서 뭐 리즈, 번뉴도 다 잡았었고, 얘네가 지금 번뉴와 마찬가지로 언더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언더만 보면 지금 한 11경기 연속 언더거든요. 지난번 코번트리전도 1실점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0대0도 별로 없고 1대0으로 이기느냐,
1대 0으로 지느냐, 1대 1로 비기느냐. 최근에 요런 페이스라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지난번 브로미치전 비기긴 했지만 얘네 홈의 그 무패 그 흐름만큼 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셰필드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더가이가 조금 빡센 게 배당이 너무 낮긴 해요. 언더가. 근데 미럴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언더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제 한번 깨질 때가 왔다 봅니다. 근데 그게 셰필드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 최근에 셰필드가 8경기 무패인데 6승 2무고 홈에서 당연히 무패. 지금 막 몇 연승이지? 한 8연승인가?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원정에서도 지금 4경기 무패거든요. 홈보다는 못하지만 원정도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 컵 대회 빼면. 해서 최근에 코번트리전도 이기다 이제 비긴 거고 브로미치전도 그렇고 해서 저는 이거는 미럴이 지난번 코번트리한테 진 것도 있고 그래서 코번트리가 지금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5위입니다. 근데 셰필드보다는 당연히 실점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원정의 셰필드 4승 3무 2패로 홈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 나쁘지 않거든요. 뭐 물론 미럴도 5승 2무 3패로 좋긴 한데 최근에 썬더랜드전도 지다가 비겼고 그러니까 그 리즈하고 번리 이길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최근에 4경기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럴이 오랜만에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상성도 셰필드랑 뭐 반반 치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셰필드 뭐 부상이 많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셰필드 승무 쪽으로 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무. 셰필드 승무로 볼게요. 원래 미럴 쪽을 좀 더 봤으면 뭐 프렌을 봤든 뭐 무승부를 보든 언더를 봤겠죠. 근데 저는 왠지 무승부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럴도 무패를 오래 하긴 했어요. 얘네도 난 9경기 지난번 되게 오랜만에 진 거긴 해요. 근데 뭔가 득점력이 셰필드가 훨씬 좋다 보니까 미럴의 득점력으로는 지난번 코번트리처럼 골을 못 넣게 되면 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셰필드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즈하고 옥스퍼드 뭐 얘네는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점이 같고 득실도 같습니다. 그리고 퀸즈가 홈이 원정보다 살짝 안 좋은데 옥스퍼드가 홈에 비해 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왜냐 홈에서 4승 3무 2패로 좀 치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2무 6패로 플리모스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직 1승이 없어요. 원정 1승이 없는 팀이 몇 팀 있습니다. 한 4팀 정도. 그래서 옥스퍼드도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리그컵에서 퀸즈가 이제 옥스퍼드를 이겼는데 옥스퍼드가 아무래도 이제 얘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많이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미럴하고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3실점, 뭐 와포드, 썬더랜드. 그래서 옥스퍼드의 그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그러니까 원정에서 지금 실점이 물론 이제 뭐 비겼던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 한 골 차도 많고. 근데 퀸즈가 요새 잘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최근에 그리고 옥스퍼드는 지난 뭐 경기가 아마 날씨 때문에 취소됐던 걸로 아는데 쉬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간이 짧을 때 막 오늘 뛰고 막 3일 뒤에 경기해야 되는데 그 경기가 취소되면서 주말 경기를 하면은 이득이죠. 근데 주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건너뛰면은 오히려 저 그거 더 안 좋다 보거든요. 템포가 한번 끊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 정도 차이 나면은 큰 상관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난주에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체력적인 문제는 좋을 수 있지만 경기 감각으로 볼 때는 저는 퀸즈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냥 흐름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와포드전
비기면서 이제 더 이상 경기를 안 했다면은 모르겠지만 노리치전도 3대 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잡아왔잖아요. 홈에서. 그래서 4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옥스퍼드의 최근 이제 미들즈브러 6실점이라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요새 좀 실점이 많다 보니까 퀸즈가 지금 3경기째 실점이 없고 4경기 무패할 동안 딱 1실점 했습니다. 스토크한테. 그리고 홈에서 미들즈브러전 빼면은 사실 최근에 실점도 그게 그렇게 많이 안 했었고 해서 뭐 퀸즈도 홈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원정의 옥스포드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퀸즈 승무 봅니다. 퀸즈. 퀸즈 승무 쪽으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만 하면 챔피언십이 끝나고 그 다음 챔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챔스에 근데 어제 분석한 게 거의 대부분 많아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중하게, 어제는 산무랑 막 고배당 노린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은 고배당보다는 확률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미치하고 코번트리. 일단 상성에서 브로미치가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이제 2승 1무 성적이 좋죠. 코번트리 상대로. 그리고 그리고 퀸즈하고 옥스퍼드 아까 안 본 게 있는데 결장 부분. 일단은 덴벨레 공격에 지금 한 좀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장기로 포함되고 옥스퍼드도 뭐 크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로미치하고 코번트리 승점 차이는 조금 나는데 득점이 코번트리가 더 좋아요. 하지만 브로미치가 실점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14골인데 코번트리는 27골 먹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브로미치는 특이하게 원정 승점이 더 좋습니다. 번니 다음으로 2등인데 홈에서는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근데 많이 못 이겨서 그렇지 2승 6무 1패로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리고 실점도 적고. 그리고 코번트리도 뭐 홈이나 원정이나 승점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패가 적은 이제 브로미치다 보니까 브로미치가 무가 제일 많습니다. 프레스턴도 10번 비겼는데 걔네보다 한 번 더 많아요. 6승 11무 2패입니다. 브로미치가. 그러니까 패배로만 치면은 거의 탑이죠. 그리고 결장 부분도 수비 쪽에 부상 말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코번트리가 지금 공격에 하지라이트 팀 내 7골인데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어서 결장 부분은 브로미치가 좋다. 그리고 브로미치가 지난번 셰필드전도 결국엔 비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4경기 연속 비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잠깐만요. 11경기 치렀는데 11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브로미치 최근 11경기 무패인데 1승 10무입니다. 엄청나죠. 무제족입니다. 그냥 거의 11무 중에 10무를 최근에 했다. 그냥 그래서 뭐 홈에서도 지금 5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러니까 얘네가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홈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게 1패밖에 없는데 왜 순위가 하위권이죠? 홈 성적이 2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점이 많지는 않은 거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 지금 미럴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2경기 무패. 얘네도 최근 번니전 빼고는 나름 괜찮습니다. 썬더랜드전도 지다가 비겼고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도 비겼고 해서 코번트리도 좋거든요. 얘네도 보면 최근에 뭐 연패했던 적이 뭐 퀸즈전 이후로는 없고 그전엔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브로미치가 워낙 무가 많다 보니까 쉽게 못 가겠다. 그 얘긴 뭐냐면 누가 봐도 브로미치가 패가 적고 무패 흐름이 더 길기 때문에 브로미치 가야 되는데 물을 워낙 많이 캐다 보니까 코번트리 정도면은 할 수도 있겠다. 물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브로미치가 이제 조시마자가 10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너무 몰빵되어 있는 것도 문제긴 하고, 근데 다만 브로미치가 지금 홈에서 6경기째 승리 없고 4연속 무승부 중이라
한번 이기긴 해야 되거든요. 코번트리가 지난번 미러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 뭐 무승부를 딱 하나만 보기보단 브로미치 승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좀 무승부를 많이 봤는데 봤던 거에서 무승부 안 나오고 안 봤던 경기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번니, 그러니까 핸디물을 봤습니다. 대부분 번니도 그렇고 뭐 리즈도 그렇고 썬더랜드도. 근데 아마 리즈 빼고는 썬더랜드, 번니도 비겼고 포츠머스도 비기고 해서 오늘은 승무 보긴 하지만 셰필드도 셰필드 승을 좀 더 보고 퀸즈도 퀸즈, 브로미치도 브로미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조합해야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챔피언십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챔피언스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챔스까지.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한 큐에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서 해봤자 뭐 어제 다 분석했던 거예요. 사실 슈투트하고 영보이즈만 하면 되니까. 자, 도르트문트하고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자, 어제 생각보다 생각 외로 나왔던 경기들이 많았어요. 뭐 브레스트 승이라든가 뭐 레알도 승, 그리고 뭐 에스턴 승 해서 뭐 완전 변수는 아닌데 해봤자 뭐 브레스트 정도만. 자, 그 지금 도르트문트가 이 원정 성적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르트문트 뭐 챔스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번 리그 경기에서도 이제 뮌헨전도 비겼고 1대0으로 이기다. 물론 실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강팀들 상대로 뭐 라이프치, 그리고 뭐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최근에 뭐 뮌헨, 뭐 챔스로 치면은 또 강팀이 어디 있냐? 강팀이 없긴 하네. 레알전 원정이 좀 빡셌는데 그것도 2대0으로 이기다 5대2로 졌고.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가 원정이면은 당연히 바르샤 가겠는데 도르트문트 홈이라 좀 빡셉니다. 그리고 바르샤가 예전에 막 한 7연승 갔을 때 그 느낌이면은 바르샤 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바르샤는 홈에서 뭐 뮌헨도 4대1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될 게 최근 바르샤가 살짝 좀 꺾였습니다. 소시한테 지고 셀타비고 비기고 홈에서 라스팔마스한테 뭐 그때 무슨 뭐 100 몇십 무슨 주년에 이제 홈에서 발리고 마요르카 살짝 이기나 싶었더니 베티스전 또 비기고. 최근에 이긴 적이 딱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최근 5경기 중에. 그래서 안 그래도 도르트문트 홈에서 강한데 이거 좀 빡세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요거. 아시겠지만 챔스는 어제 뭐 레알도 이겼고 에스턴도 이기고 뭐 레버쿠젠도 이기는 거 보면서 이게 뭐 비슷한 팀끼리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저는 도르트문트의 홈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뮌헨전도 그렇고. 그래서 바르샤가 오히려 이게 도르트문트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보면은 원래는 바르샤 승무 쪽을 좀 더 봤거든요. 근데 얘네가 4승 1패로 성적이 같고 득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뭐 브란트가 이제 부상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리고 바르샤 쪽도 보면은 크게 결장 부분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뭐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격적으로 보면 확실히 바르샤가 더 좋긴 한데 근데 이 도르트문트의 홈이라 좀 빡셀 것 같고 요새 좀 불안하다는 거. 바르샤가 요새 실점이 좀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최근 원정에서만 보면은 무실점했던 경기가 없어요. 최근에 레알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츠르베나 츠베지다한테도 2실점, 소시 1실점, 셀타비고 2실점, 마요르카 1실점, 베티스 2실점. 근데 상대가 도르트문트가 얘네보다 약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뭐 난 무승부 별로 싫어한다. 좀 더 뭐 안전한 건 없겠지만 좀 더 확률이 높은 걸로 가겠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뭐 도르트문트 프렌이나 아니면 3.5 기준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챔스에서 바르샤가 그 다 오버였거든요. 2.5 기준, 3.5 기준도 이제 3경기가 다 넘는데
요게 3.5를 줬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홈 실점으로 볼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언더는 언오버는 패스하고 무승부나 도르트문트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어제 경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경기 결과를 보니까 뭐 레버쿠젠도 이기는 거 보면서 인테르가 원래 무실점 중이었는데 이거 홈발이 좀 세긴 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르트문트 무 그리고 이제 프렌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승부 보면서 프렌 보는 게 있죠. 아까 페네르바체도 빌바오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서 빌바오 프렌. 근데 이제 무 보고 그리고 카디프는 그냥 무 찍거나 넘기고 와포드도 그냥 와포드 프렌. 도르트문트가 그나마 도르트문트 프렌 이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벤하고 맨시티도 어제 봤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유벤도 지금 리그에서 무패고 지금 4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홈에서는 또 이제 챔스전에서 딱 한 번 졌거든요. 리그에서 무패지만 슈투트한테 그리고 최근 릴하고 에스턴전 비겨가지고 챔스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라이프치히전 퇴장 당하고도 3대2로 이길 때 그 기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 경기 뭐 베네치아전이라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맨시티전이고 그리고 맨시티도 요새 뭐 오랜만에 노팅엄전 뭐 이기면서 뭐 리그 연패도 끊어내고 좋았는데 크리스탈전 결국엔 비기면서 다시 또 조금 불안해졌고 그리고 원정에선 여전히 무승입니다. 최근에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벤이 뭐 리그에서 무패기도 하고 잘 안 지는 팀인데 요새 맨시티의 흐름으로는 유벤 잡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죠. 어제처럼. 어제도 아탈이 워낙 좋아 보였는데 결국엔 레알이 이긴 것처럼 이 경기도 뭐 유벤이 무패라고 하고 하더라도 맨시티의 뭐 득점력으로 볼 때는 뭐 못 이기란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데브라이너가 어쨌든 복귀를 했고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유벤도 크게 뭐 지금 캄비아소가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최근 부상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유벤도 보면은 최근에 무가 많은 게 좀 걸리긴 해요. 볼로냐전도 결국엔 지다가 비겼고 레체전도 비기고 에스턴 원정, AC 밀란 원정. 슈투트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 얘네도 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맨시티의 원정 성적을 보면은 맨시티 승은 못 가겠어요. 진짜. 이것도 묻찍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유벤 프레는 아까 도르트문트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나 유벤이나 그냥 묻찍거나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프렌까지 보기에는 바르샤 맨시티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어제 레알처럼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력만 보면은 저는 원정팀인 바르샤나 맨시티가 더 강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 홈인점 그리고 요새 맨시티하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살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쉽게 원정승을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배당들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벤 홈이기 때문에 뭐 홈이라서 무조건 프렌 가기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바르샤, 유벤, 맨시티는. 왜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얘는. 뭐 도르트문트가 이겨도 뭐 홈이라서 이겼구나. 뭐 바르샤가 이기면 원래 잘했는데 요새 못하다가 이겼구나.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뭐가 조금 더 좋다라기보다는 박빙의 승부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둘 다 무가 유력합니다. 무가.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바르샤 맨시티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프렌을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원정 팀들이 이기는 거 봐서. 그러니까 괜히 강팀은 강팀이 아니라는 거, 그 강팀이라는 거를 좀 입증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뭐 챔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흐름이 안 좋을 때, 뭐 한 건 해준다든가, 골게터들이 다 있으니까.
자, 그다음 벤피카하고 볼로냐 가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어제 승부패 분석하면서 변수가 나올 경기가 없었다. 벤피카를 한번 노려보려 했거든요. 근데 벤피카가 지금 리그에서 컵 대회 포함해서 지금 연승이 한 11연승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챔스 성적도 뭐 3승 2패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볼로냐는 아시겠지만 무가 많은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챔스 성적 보면 1무 4패입니다. 볼로냐가 1득점밖에 못했고, 그리고 벤피카가 막 큰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볼로냐가 지금 오르솔리니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얘가 못 나오고 있거든요. 부상으로. 이게 좀 크다 봅니다. 뭐 유벤을 어떻게 비겼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AC 몬차도 4대0으로 이기고 흐름은 좋거든요. 리그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진 것도 라치오 원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도 전반은 0대0이었고 퇴장 이후에 3골을 먹혔기 때문에 퇴장 안 당했으면 몰랐어요 또. 그래서 볼로냐가 쉽게 안 지는 팀이다. 얘네도 원래 초반에 무가 많았는데 요새는 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벤전까지 이길 뻔하다 비겼던 볼로냐이기 때문에 아무리 벤피카여도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홈에서 AT 4대0으로 이겼던 경기라든가 지난번 모나코전 3대2 그리고 페노르트한테 지긴 했지만 이제 미넨전도 한 골밖에 안 내줬다는 점, 그리고 워낙 홈에서 극강팀이다 보니까 볼로냐가 이기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뭐 잘해서 비길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볼로냐의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턴이나 리버풀 원정에서 무득점, 그리고 샤흐타르한테도 무득점으로 비겼고 릴한테 한 골 넣은 게 전부거든요. 실점을 많이 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기기에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저는 벤피카 승 보는데 만에 하나 볼로냐가 뭐 요새 너무 잘해서 이제 걸린다 하시면은 무승부보다는 언더 쪽으로 보세요. 언더. 근데 벤피카의 득점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이라 아주 때려 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 가기엔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벤피카 승만 봅니다. 뭐 마행까지 볼 수도 있죠. 노려볼만 하죠. 근데 볼로냐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실점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에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피카 승 봅니다. 승.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아스널 AS 모나코, 이 경기도 아무리 변수를 노리려 해도 변수가 잘 안 보였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뭐 모나코가 리그에서 성적 좋은 거 인정합니다. 왜냐 지금 모나코가 아마 다음 일정도 좀 빡셀 거예요. 지금 순위가 3위인데 다음 일정이 랭스 원정이거든요. 랭스도 쉽지 않은 팀이라서. 근데 아스널도 에버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아스널이 최근에 이제 연승하다가 풀럼한테 한번 연승 흐름이 끊겼거든요. 근데 챔스로 보면은 지난번 스포르팅전 당연히 스포르팅이 이제 프렌을 할 거라 생각했던 경기가 아스날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졌던 경기 인테르 한 경기밖에 없고 홈에서 파리랑 샤흐타르도 잡아냈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 최근에 툴루즈를 잡긴 했지만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마르세유나 니스한테도 졌고, 특히 챔스에서는 지난번 벤피카전에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하고 모나코는 3승 1무 1패로 승점이 같은데 아스날이 득점은 좀 밀려도 실점이 적고,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비 쪽에 부상 그런 여부거든요. 공격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에 퇴장 1명, 그리고 경고 누적도 1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부상도 있고, 해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아스날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모나코가 물론 이제 뭐 바르샤도 잡고 뭐 볼로냐 원정에서도 이기고 했는데 디나모 자그레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2대2로 비겼던 경기고 아스날이 또 홈이잖아요. 홈. 아스날이 제 기억으로는 홈에서 졌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원정 성적이 요새 안 좋았지. 그 막 부상 겹치고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봐도 아스날 승밖에 안 보여요.
다만 이제 배당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아스널이 마인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모나코가 뭐 그 전에 뭐 바르샤도 홈에서 잡고 뭐 디나모전도 결국엔 비겼고 벤피카전도 한 골 차여서 사실 뭐 득점력이 괜찮긴 한데 아스날도 보면은 실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스널이 모나코한테 실점을 할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해요. 홈이라서. 그래서 전 오히려 아스날 승에 모나코의 원정에서의 그런 실점률이라면은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날 승에 마인까지 한번 볼게요. 1마인. 2마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뭐 뮌헨전도 그렇고 뭐 경기들을 보니까 파리도 그렇고 오히려 이길 팀들이 좀 시원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널 정도면. 그래서 왜냐면 아스널도 지금 뭐 순위가 뭐 안정권이 아니잖아요. 뭐 리버풀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는 이제 뭐 자그레브나 이제 지로나전은 좀 쉬울 수는 있지만 그때 리그 일정 순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때 이겨놓는 게 좋다. 왜냐 8위까지 들어야지만 일정이 좀 편안한데 9위부터 하면은 또 이제 일정이 아주 좀 빡세기 때문에 그 한 끗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겨야 아주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까지 보도록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AC 밀란하고 츠르베나. 아마 어제 분석 못했던 게 이 승무패에 포함 안 된 게 AC 밀란하고 슈투트 갔거든요. AT는 했고. 자, AC 밀란하고 츠르베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츠르베나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승점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뭐 2위부터 한 20, 뭐 한 10몇 위까지 뭐 별 차이 없어요. 한 경기면 거의 따라잡거나 뭐 뒤집히거나 막 이래가지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아야 4, 5점 차입니다. 자, 근데 밀란이 지금 플리시치가 이제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부상인 오카포. 그리고 츠르베나 쪽은 크게 부상이 없어 보입니다. 크게 부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밀란의 지금 성적이거든요. AC 밀란이 지금 7위입니다. 7위. 물론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리그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고 지난번 아탈전까지 졌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AC 밀란이. 왜냐면 리그에서 지금 5경기 무패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컵대회 포함해서 순순히 리그로만 보면 4경기 뭐 엠폴리전 3대0 유벤도 비겼고 한데 그 전에 이제 승점을 많이 못 채워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는 처음 2경기는 리버풀하고 레버쿠젠한테 졌지만 뭐 홈에서 뭐 브리에전 레알 원정에서 3대1 그리고 슬로반부전 3대2까지 그래서 지금 챔스에선 3연승 중이라 챔스 성적만 놓고 봤을 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결장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글쎄요 그게 뭐 여러 명이 못 나오면 모르겠지만 뭐 레앙이나 그나마 모라타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밀란 홈이고 아무리 츠르베나가 뭐 지난번 슈투트를 5대1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 홈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 뭐 물론 홈에서는 바르샤전도 2골 넣었어요. 모나코전도 원정에서 1골 넣고 그러니까 골을 못 넣는 팀은 아닙니다. 츠르베나가.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밀란 승은 봅니다. AC 밀란 승. 마인을 갈 수 있느냐. 최근에 AC 밀란의 홈의 성적을 보면은 엠폴리 3대0 그리고 브리에 3대1 그때 퇴장도 있었고 레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 츠르베나가 조금 뭔가 지난번 슈투트 5대1로 이기면서 뭔가 사기가 조금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플리시치가 못 나오는 게 조금 그래도 이제 밀란이 좋긴 한데 그랬나요? 슈투트 수비가 그때 아주 박살이 났나요?
음. 예, 이 경기는 못 봐서 5대1로 질 정도로 그 정도로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쩌다 5대1까지 됐을까? 또 선제골은 먼저 넣었었네. 음. 근데 후반 막판에 좀 골이 터진 게 좀 많긴 했네 후반에. 예. 3골. 근데 점유율이나 공격은 확실히 슈투트가 훨씬 많긴 했네. 요거는 밀란 승에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밀란이 치르베나를 만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옛날에 06년도에 챔스, 21년도에 유로파. 근데 쉬었던 경기가 없습니다. 06년도에는 다 한 골 차였고 유로파에서는 2번 다 비겼어요. 원정 가서 비기고 홈에서 비기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 치르베나 입장에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차라리 밀란 승을 보지만 밀란 승을 갈 게 아니고 언어보로 접근을 합시다. 언어보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성을 보니까 치르베나가 AC 밀란 만났을 때 은근히 좀 비볐던 거 생각하면은 쉬운 승부 안 갔거든요. 플리시치도 못 나오고 하니까 다음 일단은 일정들이 이제 지로나하고 뭐 자그레브라 쉬울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누구도 지로나하고 자그레브 아니었나? 벤피카였나? 아스널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어보로 갑시다. 언어보. 그게 좋아 보여요. 요거는 치르베나가 그래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AC 밀란한테 대패를 하든 아니면 진짜 완전 비벼가지고 뭐 바르샤처럼 원정이지만 뭐 2골 3골을 때려 넣든 오버로 가겠습니다. 요거 오버. AC 밀란은 오버 보겠다. 오버. 오버 배당도 좋고. 그렇다고 뭐 치르베나 2프렌을 가고 막 이러기에는 뭔가 불안해요. 뭐 지난번 슈스트 5대1로 이겼다고 뭐 믿고 가기에는 그동안 실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란도 뭐 못하는 팀이 아니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이제 페노르트하고 스파르타 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사실 일부러 변수를 노렸던 경기거든요. 왜냐하면 변수 노릴 게 없어서 어제. 근데 페노르트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 맨시티전 3대3으로 비기면서 승점이 7점입니다. 그래서 위에 팀들하고 승점 차가 많이 안 나요. 스파르타 프라하고 비교해도 득실이 괜찮고 뭐 부상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골을 워낙 골고루 넣고 있고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도 공격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노르트가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지다 3대3으로 비겼던 상황이고 리그도 지금 5경기 무패고 챔스도 유독 이제 원정에선 패배가 없긴 해요. 지로나 벤피카 원정에서도 이겼던 페노르트입니다. 근데 홈에서 이제 레버쿠젠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 경기 짤츠부르크한테 3대1로 진 게 좀 뼈 아픕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프라 뭐 홈에서 아주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최근에 AT전 6실점, 맨시티 5실점 뭐 잘한 거라면 슈투트 원정에서 비겼던 거 그것 빼고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노르트 승 보고 마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스파르타 프라의 최근 실점이면 물론 슈투트처럼 이제 비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페노르트 뭐 지금 리그에서 순위도 나름 이제 뭐 PSV랑은 좀 차이 나지만 위트레이트나 아약스하고는 불과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도 신경 써야 하는데 뭐 챔스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페노르트는 스파르타 프라를 한 10년 전에 유로파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일단 2경기 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페노르트라면은 저는 오히려 어제는 이제 승무패할 때 이제 변수를 노려서 무승부를 봤지만 흐름상 보면은 최근에 스파르타 프라의 실점률 생각하면 페노르트 승 마행까지 봐야 된다 봅니다. 요 경기. 오히려 AC 밀란은 치르베나가 조금 그때 기세 때문에 그렇지만은 페노르트는 결장자가 있어도 장기 부상이고 스파르타 프라 쪽도 이제 결장이 있기 때문에 승하고 마행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마행까지만. 2마행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슈투트하고 영보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랑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좀 잘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합은 한 9시 전까지만 보내드릴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승무 보는 게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셰필드도 그렇고 퀸즈도 그렇고 브로미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을 잡아서 갈 건지 그냥 승패로만 갈 건지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유로파 한 2010년도에 슈투트가 이제 홈에서 영보이즈 이기고 원정 가서 졌던 그런 전적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친선전이고, 자 일단은 슈투트 지금 성적 보시면 영보이즈가 꼴찌거든요. 36위. 오전 전패인데 득실이 2득에 17실점이라서 득실이 가장 안 좋고, 슈투트는 그거보다 1승 1무 3패로 조금 좋습니다. 득실도 조금 더 괜찮고, 다만 슈투트가 지금 공격에 운다부도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는데 몇 명 이제 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보이즈는 얘네도 공격이나 뭐 수비 쪽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은 공격 쪽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가 지금 분데스에서 성적이 8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을 이기긴 했지만 리그에서 3경기 무패. 근데 이제 최근 2경기 다 2실점씩 했고 은근히 좀 실점이 있는 팀입니다. 슈투트가. 그리고 챔스에서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츠르베나전 5실점, 아탈란타 2실점. 유벤을 어떻게 잡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파르타도 결국엔 잡아야 될 경기 비기고. 그래서 유벤 이긴 거 빼고는 뭐 좋아 보이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보이즈 같은 경우 최근 뭐 리그에서 오랜만에 이제 무패 흐름이 끊기긴 했는데 시옹전에 지면서 얘네는 5연패로 슈투트 못지않게 슈투트보다 오히려 안 좋네요. 흐름이. 아탈란타한테 6실점 했고, 왜냐면 홈에서 뭐 인테르 1실점 그리고 샤흐타르전도 한 골 차여가지고 아탈란타전 좀 비벼보나 했는데 이게 좀 빡세네요. 전패니까.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레알이 됐든 뭐가 됐든 최근에 해서 요 경기는 아주 갈 경기는 아닙니다. 슈투트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이 너무 적고, 슈투트도 믿었다가 지난번 스파르타 프라하처럼 비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배당이 낮았었거든요. 그리고 영보이즈가 뭐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인테르나 샤흐타르전 한 골 차 경기도 생각을 해야 돼서 요거는 3.5 기준도 애매합니다. 원래 슈투트가 오버가 많기 때문에 오버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또 챔스에서는 또 언더가 또 더 많고 득점력이 1득점 이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보이즈한테 화풀이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언더 가면은 꼭 오버 날 것 같고, 오버 가면은 예상대로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마지막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니다. 정 가고 싶으면 뭐 슈투트 1 핸디물을 가든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갈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십 챔스 따로 나누지 않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진짜 생각보다 경기 결과가 너무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다. 요 얘기고, 내일은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준비를 잘해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조합 짜는데 어제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심중하게 짜야겠다. 그냥 이제 뭐 무 보인다고 무 찍어서 이제 무무 갈 바에는 그래도 승이 보이면 승패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무승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내가 무 찍은 건 무 안 나오고 승 보는 건 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여가 엇갈리네 너무. 그래서 잘 좀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패배를 좀 만회를 해보고자. 그래서 오늘 흐름 한번 타고 내일 유로파에서 대박 한번. 내일은 고배당을 한번 가볼게요. 한 4무에서 6무.
그게 핸디무가 됐든 무가 됐든 해서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테니까 내일 저녁쯤에 오겠습니다. 내일은. 왜냐면 오전 일찍 하거나 아니면 저녁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뭐 못 볼 확률이 크고 해서 저녁에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서 공지를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레스님 매번 이제 오시느라 감사하고요.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종하고 조합 마무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